자, 지금 할 게 뭐냐면 책에는 없고요. 저번에 선생님이 절대값 한번 미리 한번 하고 니네가 오늘 저번 시간에 어제 보고 온 영상 있잖아. 그거를 미리 한번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도 있고 여러 번 봐야 된다는 것 때문에 중간고사 보기 전에 한번 수업을 했었단 말이야. 근데 그거랑 똑같은 연장선에서 오늘 하는 내용도 당장은 안 나와. 안 나오는데 수학 하락 수원에서 나와. 거기 중에서 모든 내용을 다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지금 단원 이름이 도형의 이동이잖아. 그 도형의 이동하고 연관지어서 할 수 있는 내용들만 좀 추려가지고 좀 선생님이 오늘 정리를 좀 해줄게요. 자, 그래서 몰라도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또 해. 그래서 절대값처럼 하고 싶은 거야. 여러 번 좀 봤으면. 알겠죠? 그래서 또 개념적인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오늘 하는 내용 전체가 도형의 이동하고 다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거는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해도 좋고 좀 흡사한 부분이 있는데 애들이 내가 지금 해주는 걸 처음 공부할 때 좀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거일수록 여러 번 보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어차피 우리 좀 다음 주부터 수학화를 할 거고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도 좀 있기 때문에 자 미리 한번 맛보기로 체험 한번 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제목은 자, 함수의 특징 분석하기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특징이라 하면은 그래프의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분석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내용은 오늘 해주는 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다. 다 할 수는 없어 사실. 일단 우리가 분석하기 위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선행을 아직 다 안 했기 때문에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것 플러스 현재 여러분들의 지식 상태에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만 몇 개를 좀 뽑았어. 자, 그럼 쉬운 것부터 한번 해보자. 자, 일단 이거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 수학은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게 정답이에요. 그 말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지식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빠르게 자기 걸로 만들어가지고 적용하는 연습이 되셔야 돼. 자, 그래서 문제에서 뭔가 관계식이 있으면 분석해야 돼. 라는 게 그냥 한 줄 요약한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간단한 것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증가함수, 감소함수라고 혹시 들어보셨나? 그런 얘기는 구체적으로 안 들어봤는데 증가감수는 언제 들어봤냐? 1차 함수 생각해볼래? 잘 일어나? 그러지 마. 증가함수라고 부르진 않았지만 니네가 기울기가 양수면 이런 식으로 했고 기울기가 음수면 이렇게 그렸잖아. 맞죠? 그렇게 됐을 때 x가 커지면 y도 커지는 게 기울기가 양수일 때의 특징이었어. x가 커지면 y는 줄어드는 게 기울기가 음수일 때 특징이었어. 그때 다음과 같이 x가 커짐에 따라 y도 같이 커지는 걸 증가한다는 거예요. x가 커짐에 따라 y는 줄어드는 걸 줄어드니까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좀 수학적인 표현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게 지금 쓸 내용인데요. 쉬워요. 자, 그래프를 일단 간단하게 그려보면 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냥 증가하는 게 꼭 쭉 뻗을 필요는 없는 거다 얘들아. 알겠냐? 이것도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서 여러분들이 2차 함수 공부했을 때 아래로 보고 생각해볼까? 대칭축이 제일 중요하죠. 그 중에서 여기가 만약에 x는 2라는 수계 방정식이면 왼쪽 땅은 x가 2보다 작을 때고 오른쪽 땅은 x가 2보다 클 때 아니겠지? 그때 x가 2보다 작을 때에는 x가 커짐에 따라 y는 줄어들지. 그럼 감소하는 거야. x가 2보다 클 때는 y도 증가해. 이거는 말 그대로 증가하는 거야. 근데 쭉 뻗어 있냐? 휘어져 있죠? 그래서 증가감소를 꼭 1차 함수처럼 쭉 뻗어 있는 걸로만 생각하면 사실은 안 되는 거다. 이미 니네가 2차 함수 때 경험을 했어. 물론 개념화해서 좀 구체적으로 공부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걸 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그냥 아래로 볼록스럽게 증가한다라고 내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쉬워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일 때 그거에 해당하는 Y좌표가 어디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FA라고 하고 얘를 FB라고 하죠.
물론 이 그래프는 y는 그냥 fx라는 그림이라고 하자. 그럼 눈에 띄는 게 뭐예요? a보다 b가 더 크죠? 근데 그에 따른 함수값도 b 대입한 게 더 크죠? 그래서 증가함수의 기본 표현은 a가 b보다 크면 fa랑 fb랑 대소관계를 비교했을 때 대소관계가 안 바뀌어. 자, 특징은 뭐냐면 대소관계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게 증가함수의 특징이야. 부동 안 뒤집어진다고. 자, 됐니? 아이고 이거 제목을 안 써줬네. 자, 여러분 알아서 잘 쓰세요. 여기다가 증가함수라고 좀 써놔. 미안해. 뭘 써줬어야 되는데. 자, 미안. 자, 계속 할게요. 자, 감소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자, 그림을 좀 그리다 말았지? 자, 감소함수도 그냥 좀 둥그스름하게 이런 식으로 감소한다라고 그리는 거야. 쭉 뻗어서 그리는 건 일반적으로 잘 표현 안 해요. 자, 따라서 똑같아요. x좌표를 각각 a, b라고 했을 때, 자, 각각의 함수값을 f, a, f, b라고 합시다. 자, 좀 차이점이 있다는 게 느껴지니? 이번엔 똑같이 A랑 B랑 대소관계가 B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때 함수값은 좀 달라지죠? 누가 더 커? FA가 이번엔 더 크지. 자, 그래서 얘는 부등호 방향이 뒤집어진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감수함수는 나중에 이게 수학 하도 그렇고 수원에서도 계속 나와. 이 개념 쓰는 게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하면 증가함수는 부등호 방향에 변함이 없네. 감수함수는 부등호 방향에 좀 변화가 생긴다. 라는 거. 자, 일단 처음이니까 그렇게만 좀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는 건 따로 뭐 예제를 풀거나 하진 않을 거야. 그냥 개념 정리에 불과한 거야. 자, 다음 거. 자, 오늘 하는 것 중에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요거입니다. 자, 이거 수학 8에 좀 나오는데요. 제목은 우함수라는 게 있고 기함수라는 게 있어요. 자, 정말 많이 나오는 수능에서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럼 우함수부터 한번 얘기해보자. 자, 여러분,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 설명했을 때, 자, 이것도 쓰지 마시고. 자, 기울기가 만약에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었을 때, x축하고에 이루고 있는 각이 45도. 저번 시간에 했다. 자, 기울기의 정의를 어떻게 낼 수 있었냐면, x축의 양행 방향과 그래프가 이루고 있는 각을 줄여서 뭐라고 부른다면 편각이라고 부른다 했어요. 수학적인 용어인데 책에는 안 나온다 했지. 자,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함수, 기함수도 수학적인 용어인데 책에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오는 교과서는 마찬가지로 편각을 풀어쓰듯이 얘도 풀어쓰게 되어 있어. 우함수는 간단하게 y축 대칭이야. 자, 근데 이거 잘 들어. 내가 도형의 이동 단위에서 이걸 하긴 하는데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애들이 어려워하면서 좀 헷갈려 한다 그랬는데 일단 여기서부터 헷갈려요. 내가 저번에 도형의 이동, 평행 이동, 대칭 이동 했을 때 다 단어마다 무슨 글씨를 썼냐면 이동이라는 글씨를 썼어요. 근데 내가 이동을 안 써.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겠나? 얘는 y축 대칭인데 유치하게 표현하면 자기 스스로 y축 대칭의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야. y축 대칭 이동을 시키지 않아도 그냥 지 스스로 y축 대칭이야. 자기 스스로가. 그러니까 대칭 이동 시킬 필요가 굳이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럼 그림으로 한번 명확하게 표현해 볼래? 자, 우함수, 기함수가 세트다. 세트. 아이고. 세트. 자, 좌표를 잠깐만 잘못 그렸어. 야, 그럼 y축 대칭이라 그랬지. 그러면 굳이 따지면 대칭이 되는 기준인 축이 y축인 거야. y축. 자, x는 여기 y축인 거니까 요거 기준으로 대칭 구조래. 그럼 그래프는 그냥 간단하게 우리 2차 함수 그래프스럽게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 여기가 마치 꼭지점인 거지. 자, 그럼 대칭성을 이용해서 한번 규명을 해봅시다. 자, 원점으로부터 양의 방향으로 떨어진 거를 자 x라고 합시다. 그러면 x축으로부터 자 원점으로부터 음의 방향으로 떨어진 거를 칸수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인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똑같이 x인 거야. 그럼 여기 좌표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x라고 해도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럼 그랬을 때 대칭 구조면 반드시
x를 대입했을 때의 y 값이 있을 것이고, 자,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의 y 값이 반드시 존재하는데 무조건 두 개의 함수 값이 똑같게 돼 있어. 대칭성이 있다 보니까. 자, 그럼 이거를 한 줄 요약하면 fx와 f 마이너스 x가 똑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근데 정확하게 말하자, 우리 항등식 공부했지. 맞죠? 항등식은 무슨 말이 멘트가 항상 많이 붙어 있었냐면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모든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한다, 이런 말이 많이 붙어 있었죠. 항등식에서.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내가 x를 아무거나 썼지만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있으면 그거에서 해당하는 함수값도 무조건 똑같게 돼 있어. 모든 x에 대해서. 그럼 얘는 정확하게 앞에다가 멘트를 쓰면은 임의 실수 x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해요 라고 써도 돼요. 그럼 빨간색 식을 간편하게 뭐라고 부를 수 있냐? 항등식. 알겠죠? 항등식이라고 불러요, 이런 것도. 자, 그럼 뭐하면서 이게 답니다. 그럼 기함수는 뭐냐? 자, 기함수는 원점 대칭 구조의 그래프를 뜻해요. 자, 얘도 마찬가지야. 이동 글씨를 안 써. 이동시키지 않아. 이동시키지 않아도 지 스스로 대칭이야. 자기 스스로. Y축 대칭. Y축이래. 원점 대칭이야. 대칭 이동 시키자는 게 아니야. 지가 스스로 대칭. 자, 그럼 얘도 그림 그려서 한번 판단해보자. 자, 원점 대칭의 그래프의 그래프를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럼 똑같아. 한쪽으로 x만큼 떨어진 x값이 있고 반대편으로 마이너스 x만큼 떨어진. 자, 거리가 x고 좌표는 마이너스 x가 되겠지. 그럼 그때 각각 함수값이 존재하겠죠? 그럼 그때 쓸 때를 일단 여기는 fx인 거고, 자, 여기는 f 마이너스 x라고 해도 되겠지. 잘 들어라. 자꾸 강조하고 있어. 왜 도형의 이동 단어에서 내가 이걸 왜 얘기하고 있나? 원점 대칭 이동할 때 선생님이 저번에 이런 거 그렸던 기억납니까? 여기가 2,3이면 원점 대칭 이동 시킨 거는 원점하고 자대고 이은 이 폭하고 같은 거리만큼 가되 같은 방향으로 뻗어나가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점 하나 찍으면 얘가 원점 대칭 이동이었지. 대신 이동 이거는. 그럼 이 그림이 사실 핵심이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성립하냐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자대고 이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마찬가지로 자대고 이요. 그러면 폭이 같아요. 이유는 지 스스로 원점 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그림의 구조가 100% 다 될 수밖에 없어. 원점 대칭이 아니야, 자체가. 야, 그럼 특징 뭔지 알겠니? 여기가 0,0 아니냐? 야,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원점 대칭 구조라고 했지. 대칭 이동시켰을 때 당연히 포기지만 쟤네들이 스스로 원점 대칭 구조야. 그럼 반드시 뭐가 성립하냐면 얘랑 얘랑 길이 같으면 아까 말한 대로 요렇게 길이도 같겠지만 요렇게 길이도 똑같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관적인 이해 가능하겠어요? 자, 헷갈리면 중점의 계정이 써도 돼.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면 여기가 중점이잖아. 그러면 도대성을 했다고 생각하면 다 반씩 나눠 먹죠? 이게 무슨 구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직각삼각형이라고 생각했을 때 얘가 빗변의 중심이야. 물론 외심이지만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얘 자체가 어쨌든 여기 있는 점과 여기 있는 점의 중점이에요. 뭐라고요? 원점이 자, 이 점을 A라고 하고 이 점을 B라고 했을 때 선분 AB의 중점이에요. 중점. 그럼 중점은 평면좌표에서 우리 공식 공부했잖아. 자, 근데 X좌표는 재미가 없어. 잘 볼래? X좌표랑 마이너스 X 더해가지고 반 나눈 게 중점의 좌표지. X좌표지. 근데 빵이잖아. 그럼 재미가 없어. 계산이 안 돼. 근데 fx랑 f-x를 계산하면은 y좌표가 자, y좌표가
공식에 의하면 2분의 fx 플러스 f 마이너스 x죠. 근데 그게 원점에 y좌표니까 반드시 뭐가 돼야 돼? 빵이 돼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럼 이거를 좀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만들어져요. 2를 넘기면 어차피 날라가고 fx를 우변으로 넘기면 f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fx라는 식이 만들어지죠. 이항을 하면 자, 이게 기함수를 뜻하는 식이야.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우함수랑 똑같아. 항상 성립하는 평등식 구조야. 자, 알겠니? 그래서 니네가 익숙해져야 되는 식 중에 중요한 거 이거. 무함수, 기함수의 표현을 반드시 기억합시다. 알겠죠? 자, 근데 무엇보다 내가 제목을 왜 써줬어? 식을 보고 그래프를 분석하자 했잖아. 어려운 문제는 그래프가 잘 안 그려져 있어.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보통 빨간색 같은 이런 관계식이 주로 많이 그려져 있어. 수학할 때부터 여러분들이 느끼기 시작할 거야. 근데 이런 걸 딱 봤을 때 보자마자 이거 Y축 대칭. 이거 원점 대칭이네? 라는 게 진짜 5초 만에 0.5초 만에 팍 튀어나와야 된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많이 좀 봤으면 해서 미리 하나 땡겨서 하는 거야. 수학화 내용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 중에서 우함수, 기함수 성질을 만족하는 게 있을까요? 얘부터 생각해보자. 원점이네. Y축 대칭 구조인 그래프 중에 아무거나 한번 얘기해봐. 니네가 지금까지 공부한 함수 중에. 쓰지 마. 여기다 쓰자. 니네가 중3 때 2차원수 공부했잖아. 예를 들어서 y는 x의 제곱 플러스 2. 이거 그림 어떻게 그려? 꼭지점의 좌표가 0,2고 아래로 블록이니까 이렇게 그리지. 이거 대칭축이 y축이니까 y축 대칭인 우함수라고 불러도 되는 거야. 니네가 이미 우함수, 기함수를 체험했어. 용어 정리를 안 한 거야. 그러면 잘 봐봐. 빨간색 식을 만족하는지 확인해 볼래? 계산을 좀 할 수 있는데 얘 자체를 fx라고 한번 해보자. 니네 밑에다 써놓으세요. 그냥 알았죠? 지금 쓴 거에다가 그래프는 안 그려도 돼. 식만 써. 자, 그냥 예제라고 하고 써놔. 자, 그러면 fx가 f-x랑 똑같으면은 우함수라고 부른 거야. 그럼 f-x를 계산해 볼래?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은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거 계산하는 거랑 똑같잖아. 그럼 원래요? 어때요? 식이 똑같다는 게 느껴지지. 자, 그렇기 때문에 니네가 공부했던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우함수가 맞는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하나 그려놔 그냥. 니네가 1학년, 2학년 때부터 계속 공부했던 함수들이 사실은 우함수, 기함수를 이미 체험을 했다고. 자, 그러면 밑에다 좀 필기해라 그냥. 기함수는 뭐가 있을까?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 실해. 원점 대칭의 그래프 중에 아까 예제로도 비슷한 게 있었는데 이거 원점 지나는 1차 함수죠? 자, 그럼 진짜 얘가 원점 대칭인지 확인하고 싶은 거야. 원점 대칭 식이 이거였어. 자, 근데 여기는 fx가 없지. 마이너스 붙임은 있지만 자, 그럼 확인해봐. f-x라고 계산해볼게. 그럼 식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x가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fx를 계산해. 원래 식이 이거잖아. 얘가 fx잖아. 그럼 fx라는 식에다가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니까 똑같이 마이너스 2x 되는 건 이해됐어요? 식이 똑같지. 그러면 빨간색 다음 관계식 만족하니까 쟤는 기함수. 자, 알겠니? 이건 이해만 하면 어렵진 않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다시 한번 얘기할게. 빨간색 식만 외우고 땡이 아니라 그래프가 떠올라야 된다. 이 대칭의 구조의 식인 그래프가 반드시 떠올라야 돼. 그래프가 우선이야. 함수 내용은 다 그래프가 기본이야. 그 다음에 식에 따라오는 거라고요. 자, 알겠죠? 자, 다음 과정은 오늘 하는 것도 반드시 집에서 공부하세요. 알았죠? 빨리 돌리기 위해서라도 꼭 한번 보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오늘 한번 보고 그냥 까먹어도 돼. 근데 도형의 이동은 확실하게 해놔요. 알았죠? 이거는 사실 이 책에 있지 않으니까 아까 말했잖아. 한번 체험시켜주려고 교육시키는 거야.
알겠지? 자, 근데 4에서 나와.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대칭 이동 시킨 것 중에 우리 여러 가지 9개 정도를 했잖아. 그 중에 이런 거 있을까? 자, 그리지 마시고 여기가 자, 여기가 x는 2라는 식이에요. 그랬을 때 자, 여기 있는 만약에 1,3이라는 점을 반대편 방향으로 대칭 이동시키고 싶어. 어떻게 했었어? y좌표는 안 바뀌었지. x좌표 어떻게 계산했어? 공식이 2a-x 이거였어요. 점을 이동시켰을 때. 저번에 했던 거죠? 그럼 a가 뭐야? 여기 있는 숫자. x가 뭐야? 원래 숫자. 얼마예요? 3 나오지. 자, 이렇게 빠르게 찾겠다는 게 저번에 대칭 이동시킨 거지. 이동시킨 거지. 그럼 얘랑 이 공식하고 모양 비슷한 게 나와. 그래서 애들이 헷갈려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건 대칭 이동시킨 게 아니라 지 스스로 대칭인 거야. 알겠죠? 구분 꼭 똑바로 지으세요. 자, x는 a 대칭이야. 자, 대칭 이동이 아니야. 지도 얘도 스스로 대칭이야. 그냥 쓰자. 얘도 스스로 대칭이네. 자, 그럼 얘는 좀 약간 귀찮게 그려볼까? 보세요. 자, 니네 뭐 아직 이런 걸 공부하진 않았지만, 자, 이런 식의 그래프가 있다고 한번 쳐보자. 그때 얘가 x는 a라는 선 기준으로 접으면 포개진대. 그럼 일단 뉘앙스 맞자? 지 스스로 대칭이지. 대칭 이동 안 시켜도 되는 거지. 자기 스스로야. 그랬을 때 마치 자 임의의 좌표를 마찬가지로 찾을 건데 자 똑같아요. 여기가 a 기준으로 똑같은 폭인 x만큼 작아진 숫자랑 큰 숫자를 찾아보자. 그럼 이렇게 되죠. 여기가 a 기준으로 x만큼 커졌으니까 여기 a 플러스 x라고 해도 되지. 여기는 a 기준으로 x만큼 작아졌으니까 a 마이너스 x라고 해도 되지. 그럼 각각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마찬가지로 어떠냐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관계식은 일단 이렇게 돼. f a 플러스 x가 자 마이너스 먼저 쓰자. 얘가 f a 플러스 x랑 똑같아. 자, 이게 x는 a라는 직선 대칭을 뜻하는 식인데 자 이게 두 가지 버전이 있어. 볼래요? 여러분 우리 수학상에서 막 이런 거 공부했던 거 기억나? fx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f 2x는 0의 두 근을 계산한 두 근의 뭐 합을 뭐 합이 뭐 4고 곱이 뭐 5다 이런 식으로 써 있을 때 얘 두 근의 합을 계산하세요. 이런 거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니? 내가 그때 이런 얘기했죠. 여기 있는 x랑 여기 있는 x는 다른 x야 라고 얘기했었지. 그럼 의미가 뭐가 같다고 했어? 여기 있는 x는 아래에 있는 세모 전체가 같은 식이어서 원칙적인 풀이는 이거를 t로 치환해가지고 푸는 여기 방식이 있어 라고 한 개 방정식에서 했었어요. 좀 까먹을 수 있는데 좀 앞부분에 있었던 거예요. 문제집 풀다 보면 나올 겁니다. 유형으로 돼 있어요. 잘 쓰지 마시고. 얘를 좀 모양을 정리했는데 뭐냐면 a-x를 t로 치환해. 야, 그럼 이거 정리하면 이렇게 되지. a-x가 t니까 x는 a 플러스 t라고 해도 되죠. 위함하면. 자, 그럼 정리할게. f a-x를 t로 치환했으니까 ft는 자, 여기가 a 플러스 t니까 여기에다가 대입해도 돼. 그럼 2a 플러스 t가 되지. 자, 내가 왜 해주는지 알겠냐? 봐라. t는 치환한 문자고요. 관례적으로 괄호 안에다가 뭔가 대입하는 문자는 기본 표현은 항상 x야. 그래서 이걸 다시 x로 바꿔. 자, 그러면 f2a-x 아까 내가 그 평행 이동이 대칭 이동 시켰을 때 그 공식에 있었던 문자랑 똑같죠? 그럼 애들이 왜 헷갈리는지 알겠냐? 일단 조금 반가운 건 x는 a 대칭 이동이나 x는 a 지 스스로 대칭이나 식의 구조는 유사한 게 좀 있어. 2a-x가 또 있어. 그건 반가운데 막상 적용하려고 하니까
대칭 이동이냐 그냥 스스로 대칭이냐에 대한 구분을 못 짓다 보니까 외워놓고 써먹지를 못해.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니까 구분을 좀 짓단 말이야. 문자는 비슷하지만 뉘앙스가 다르지. 스스로 대칭이냐 대칭시켜야 되냐의 차이를 뭐 구분을 짓단 말이야. 알겠죠? 자, 결론. X는 A 대칭은 다음과 같이 두 개의 표현이 있어요. 알겠지? 자,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다음. 대칭 이동 시켰을 때 Y는 대칭 이동, Y는 머시기 대칭 이동도 있었는데 그거 말고 자, 점대칭만 한번 해보자. 자, 대칭 이동 시켰을 때 자, 얘도 마찬가지야. 대칭 이동이 아니고 그냥 지 스스로야, 스스로. 이동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좀 이렇게 위아래로 길쭉하게 그려보세요. 맞죠? 폭이 좀 넓게 하지 말고. 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폭을 좀 넓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아까 너무 좁게 했어. 자, 이 정도까지 이렇게 넓혀볼게요. 자, 똑같아. 폭은 여기가 X야. 자, 그럼 요만큼 벌어진 게 한 여기쯤이라고 하자. 여기도 폭이 X. 자, 그럼 좌표가 이렇게 되는 거죠? A 플러스 X고, 자, 여기가 A 마이너스 X가 되겠지. 됐니? 그러면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이 오고,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이 오고라고. 이렇게. 자, 그럼 얘가 F A 플러스 X지. 얘가 F A 마이너스 X. 자, 아까 어떤 대칭이랑 마찬가지로 점대칭도 이런 구조가 있어요. 아까 현분의 길이랑 같은 방향으로 똑같이 뻗어나가는데 똑같은 길이만큼 뻗어나간 그 지점에 있는 점이 점대칭 구조에 있는 점이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 요점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자대고 이으면 반드시 대칭이 기준이 되는 A, B라는 점을 반드시 지나게 돼 있어요. 자, 당연히 폭은 같아요. 그럼 아까 기함수 설명했을 때랑 똑같은 거야. 얘가 이 점하고 이 점이 뭐야? 중점이지, 중점. 이해됐니? 중점이지. 자, 따라서 중점 좌표 계산하는 공식이 쓰면은 정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보자. 식이 이렇게 되겠죠? F, 자, X좌표 한번 볼래? X좌표는 요거랑 요거랑 더해서 반 나눈 게 중점의 좌표인데 A 나오지 계산하면? 그러니까 얘는 관심이 없어. 재미가 없어. 그럼 함수값만 갖고 얘기할 건데 F, A 플러스 X랑 자, F, 자, 마이너스 먼저 씁시다. A 마이너스 X랑 A 플러스 X랑 더한 거를 반으로 나눈 게 누가 되냐면 대칭이 되는 점에 Y좌표랑 똑같단 말이야. 알겠니? 그럼 얘가 B야. 그래서 저거를 2반 넘겨서 정리한 게 첫 번째 A, B 대칭 뜻이에요. 자, A-X, F, A 플러스 X가 2B와 같다. 자, 이게 첫 번째 관계식. 자, 그림이 항상 우선이다, 얘들아. 알겠죠? 빨간색만 외우는 건 나쁜 습관이야. 똑같아. 아까랑 마찬가지로 식이 또 있어. 아까 내가 A-X를 T로 치환했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2분을 T로 치환을 해요. 자, 여기 옆에 있는 거 보면서 해봐봐. 자, 그럼 식이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F, T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대입해보자. 아까 X 대신에 A 플러스 T 대입했죠? 그럼 여기 A 플러스 T 대입하면 2A 플러스 T 되는 거 이해됐니? 그러면 두 번째 식은 이렇게. 자, 물론 X는 자 T 대신에 당연히 대입하는 건 여기에다가 X 문자만 집어넣으면 돼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계산 변형하는 과정이 X는 A랑 똑같아. 그래서 굳이 구분하면 X는 A랑 얘가 또 세트예요. 여기는 무슨 내용 관련있어요? 어디요? 여기 응? 여기 밑에 여기
2 플러스였다고 해서 마이너스 x가 그랬어. 요게 x는라고 정리하면은 a 마이너스 t구나. 아 미안합니다. 이거 그럼 맞지? 죄송해요. 이건 또 계산 실수를. 죄송합니다. 이거 마이너스 맞죠? 미안해. 그럼 얘도 잘못했다. 죄송합니다. 자, 이것도 정리하면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뀌어야겠지. 자, 미안해. 자, 됐나요? 그럼 어쨌든 빨간색 두 개씩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일단 원칙은 그래프 생각하자. 알겠지? 그래프 생각. 자, 일단 기본적인 건 지스스로 대칭이야. 대칭 이동시킨 게 아니야. 근데 관계식을 만들어봤더니 2a-x라는 게 대칭 이동시킨 식에서 나왔던 거랑 구조가 똑같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좀 헷갈려요. 그래가지고 그림을 좀 기억하자. 자, 알겠죠? 그러면 요거는 연습 한번 해볼래 우리? 자, 예를 들어서 자, 요거에 대한 연습 한번 해볼게요. 그래? 문제의 식이 이렇게 나왔다. 딱 어려운 문제 보면 이렇게 나와. 쉽지 않아요. 처음이니까 어려워요. 자, 그리고 내가 오늘 해주는 그림들 고딩들도 잘 못해. 장담하는데 5명 중에 제대로 하는 애 5명이 뭐야? 10명 중에 제대로 하는 애 1명 있을까 말까요? 그 정도로 어려워요. 일단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당연히 쉽지 않지. 이거 다 개념이잖아. 내가 뭐 계산한 거 있어. 정리할 때 계산한 거 뭐 실수하게 해서 정말 죄송하긴 하지만 그런 거 빼고는 없잖아. 다 개념이야. 알았냐? 어려워요 이거. 그러니까 니네 지금 처음 배우는 거니까 아이씨 하고 욕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 번 보면서 자연스럽게 외우고 넘어가야 됩니다. 단순히 빨간색만 외우고 하는 건 안 된다. 자, 그러면 적용 한번 해보자. 자, 이거에 내가 지금까지 써준 식 중에 뭐에 좀 적용이 될까? 얘들 생각을 하면은 요거 한번 봐요.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4를 여러분들 한번 더 쓰세요. 2 곱하기 2 이렇게 바꿔도 되지. 저기 2a-x야. 왼쪽은 fx랑 똑같아. 그럼 결론은 뭐냐면 빨간색은 의미가 뭐였어? a 기준 대칭이었잖아. 따라서 이 식은 딱 분석했을 때 이 함수 그래프는 x는 a 기준 대칭 이동이 아니고 지 스스로 대칭이구나 라고 판단할 줄 알아야 돼. 자, 이런 거 보는 힘을 키워야 되는 거야. 자, 그럼 방금 한 거 요것도 한번 해보자. 자, 얘는 f 자, 요게 아니라 요거 문제다. 내가 좀 잘못 봤네. 요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빨간색이 두 가지 있거든. 자, 저쪽씩. 원래 a 마이너스 x, a 플러스 x였지. 그러면 얘가 a 같은 거야. 할 수 있겠니? 모양 맞는 거 찾아내는 거야. 따라서 a라는 숫자 기준으로 대칭이라는 거 위에 써있죠. 그럼 얘는 결론이 뭐냐면 얘는 x는 마이너스 1 기준 지 스스로 대칭입니다. 자, 이렇게 찾아내는 게 필요하다. 단순히 공식의 구조만 보고 모양 맞추기 찾아내기 이것만 훈련하면 안 되는 거다. 그림부터가 중요한 거야. 자, 그럼 내가 말한 게 이제 요거 한번 써먹어보자. 그럼 내가 재미난 걸 찾았어. 여러분 수능 문제 안 풀어봤죠? 풀어볼 일이 없지 사실. 수능 문제를 찾아왔거든. 수능에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거 한번 느껴보자. 볼래? 네. 아니야, 간단한 거야. 쫄지 마. 야, 수능 문제가 다 어렵지 않아 얘들아. 수능 하니까 벌벌벌 떠네. 그러진 않아요. 자, 언제 수능인지 내가 연도를 까먹었다. 이거 되게 오래된 문제야. 이게 아마 선생님 고등학생 시절 이전에 나왔던 문제. 되게 오래됐죠. 자, 얘가 관계식만 주목해봐봐. fx 플러스 f 4 마이너스 x는 4 이런 식이 있어. 자, 수능에 직격 이렇게 나왔어. 그랬을 때 자, 문제가 y는 fx랑
y는 0이랑 x는 0이랑 x는 4 그리고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계산하세요. 자, 진짜 수능 문제야. 그럼 해석해보자. 자, 오늘 배운 걸 이용해서 풀어봅시다. 풀지 마시고 보세요. 요거 한번 해석해봅시다. 자, 요게 내가 지금 써준 여기 빨간색 4개 중에서 어떤 거에 해당할까? 지금 찾아보시면 fx 플러스 f4 마이너스 x는 4래. 그럼 그게 요 모양. 여기 있어. 그럼 제가 fx 똑같죠? 저쪽에 있는 거랑 보세요. f4 마이너스 x지. 여기가 2a 마이너스 x죠. 그럼 저기에 있는 모양에 딱 맞춰버리면 얘를 2 곱하기 2라고 바꿔도 되네. 이해됐냐? 근데 공식 보니까 여기 뭐라고 써있어? 2b라고 써있지. 그럼 얘 4를 2 곱하기 2라고 바꿔도 되니까 모양 맞추기 하기 위해서. 그러면 결론 뭐예요? 여기 있는 a와 여기 있는 b 기준으로 a, b 지 스스로 대칭이 돼. 그럼 여기에서는 a, b가 누가 되는 거냐? 2, 2가 되는 건 이해됐어요? 자, 따라서 결론은 뭐냐면 fx는 2, 2 기준 대칭이야. 대칭 이동시킨 게 아니고 지가 스스로 대칭이야. 자, 첫 번째 식에서 찾아내야 되는 건 이 빨간색이에요. 당연히 보기 힘들죠, 처음이니까. 오늘은. 그럼 두 번째 문제는 뭔지 알겠어요?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 그릴 수 있는 것만 다 그려볼래? 봐봐. 자, x는 0은 y축이지. x는 4는 뭐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 그쵸? 그 다음에 x축은 이거잖아. 문제가 생겼어. fx를 그려야 되는데 2, 2 대칭이라는 거 밖에 몰라. 그러면 점대칭이라는 건 알았잖아. 그럼 점대칭의 실질적인 의미가 뭘까? 아까 자, 이 그림 보세요. 이 그래프 자체가 a, b라는 요점 기준으로 대칭 구조라고 말씀드렸지. 그럼 이게 실전에서 어떻게 쓰는 거냐? 라고 물어보시면 y축 대칭이면 y축으로 접으면 데칼코마만이었고 x축 대칭 구조면은 x축 기준으로 서술로 데칼코만이란 말이야. 그럼 원점 대칭이면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요만큼을 이렇게 잘라내. 직관적으로 생각해봐. 잘 보세요. 앞에 직관적으로 생각해. 이 부분을 잘라내가지고 탁 들어. 그 다음에 이렇게 회전시켜서 포개면은 포개지게 돼 있어. 그게 점대칭. 180도 회전시키면 포개지게 돼 있어. 이 잘라낸 부분을 확 돌리면 포개지게 돼 있어. 알겠니? 그게 점대칭이야. 자, 그럼 봐라. 그래프를 그래도 선생님이 못 그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생겼는지 중요하지가 않고 2, 2 기준으로 점대칭인 것만 중요해. 그럼 여기가 2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2라고 생각하면 fx라는 그래프는 반드시 여기 지나겠죠. 그럼 그림 그릴 때 아무렇게나 그려야 되는 거야. 요점 기준으로 잘라서 돌렸을 때 포개질 수 있는 그림 아무거나 하나 그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자.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되는 거지. 그럼 무슨 의미냐면 이 부분을 잘라가지고 확 돌리면 어떻게 돼? 포개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요 부분만 이렇게 잘라내가지고 가위로 잘라내가지고 180도 돌리면 여기랑 포개진단 말이야.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포개진다. 그게 점대칭이야. 자, 그럼 내가 계산해야 되는 넓이는 일단 어디야? y축, x축, x는 4, fx까지 둘러싸인 이 부분 계산하는 거잖아. 그럼 내가 돌리는 아이디어를 얘기했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적분을 공부하시게 되면은 적분으로도 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때도 사실 내가 알기로는 적분으로 푼 사람들이 꽤 많대. 식이 없으긴 했지만 적분의 아이디어를 좀 적용해가지고. 근데 얘는 그렇게 풀려고 나온 게 아니라 자, 돌리면 정확하게 포개진다는 뜻은 뭐냐면 요만큼을 이렇게 잘라. 얘만 가위로 잘라가지고 팍 보게 돌리면은 여기에 정확하게 포개지게 돼 있어. 180도 회전시키면. 이게 점대칭이야. 회전시키면 그냥 탁 포개져. 자, 그럼 노란색 부분이 정확하게 어떻게 바뀌었어? 이렇게 생긴 녹색 사각형으로 체인이 된 거 아니었어요? 조각 맞추기 한 것처럼 됐죠? 해보니까. 아이디어 되게 중요하다. 자, 따라서 전체 넓이는 4 곱하기 2라서 8이야. 8. 수능 문제가 이래요.
여러분 계산했나요? 물론 이거 따지려고 계산했지만 이게 뭐 계산이가? 알겠지? 니네들이 수능 문제는 계산 복잡한 거는 정말 대학을 뭐 결정짓는 정말 변별력 문제들 있잖아. 그런 건 정말 계산 복잡한데 수학은 개념이 제일 중요해. 계산하는 거 없어요. 알겠어? 개념만 써서 푼단 말이야. 이거를 잘 해놔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객관식 마지막 문제 21번, 주관식 두 문제 29번, 30번 그거 다 풀면은 뭐 서울대 간다며. 그리고 답은 다른 거만 잘 봤을 때. 그 세 문제는 이런 식이 아니겠지 당연히. 되게 복잡해요. 풀이도 길고. 근데 그런 거 제외하면 나머지 문제들은 이런 스타일의 개념 문제들이 많단 말이에요. 알겠나요? 자, 뭐 고딩도 아니고 왜 저형을 하고 있나 이러지 마시고. 당연히 자 유용하니까 내가 지금 써드리는 거죠. 자 확인했습니다. 다음 거 합시다. 자 지금 하고 있는 게 제목이 뭐냐면 아이고 그래프 따지는 거잖아. 그쵸?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그래프 모양 중에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이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이제는 중3 내용이잖아요. 이거.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 그래프 모양은 아니까 안 그릴 건데요. 따로. 자, 분석은 항상 아까처럼 자 여기 지워버리긴 했지만 그래프 그려서 분석할 거야. 원래? 자 위로 블록을 한번 먼저 얘기할게. 아래로 블록은 그냥 결과만 쓸게요. 왜냐? 지금 분석하는 거랑 방식이 똑같아. 봐봐요. 그림 잘 그려야 되겠고. 자 위로 블록식의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렸어요. 그리다 말았죠. 위로 블록인 것만 표시하면 돼. 그렇게 됐을 때 특징이 이겁니다.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면 됩니다. 자, 물론 꼭지점이 여기쯤이야. 그리고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이 저 이차함수에서만 쓰는 표현은 아니에요. 알겠죠?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 특징을 갖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공부한 게 아직은 이차함수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사실 꼭지점 표현도 쓰면 안 돼. 알겠지? 근데 니네가 익숙한 게 이차함수니까 그냥 이차함수란 용어를 쓴 거지. 그때 함수값들이 각각 존재하겠죠? 라고 하자. 얘를 FB라고 하자. 자, 그림 잘 그리라고 했잖아. 뭐를 비교할 거냐면 A와 B의 중점이 있어요. 얘가 2분의 A 플러스 B인 거 이해됐어요? 중점이에요. 그럼 그거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있겠지. 그럼 여기 있겠네. 자, 자리가 없어서 여기다 쓸게. 그럼 얘가 F 2분의 A 플러스 B라고 써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얘는 굳이 따지면 X값 두 개의 중점이잖아. X좌표 두 개의 중점이잖아. 그럼 뭐 더할 거냐면 함수값 FA, FB가 있지. 그럼 걔네들의 중점도 따져봐. 그럼 여기쯤 중점인 거 알겠냐? 그러면 걔는 뭐라고 쓸 수 있어? FA와 FB의 중점이니까 FA 플러스 FB를 뭘로 나눠? 2로 나눈 거라고 해도 되지. 그게 2점이지. 그림 잘 그려놔야 돼. 알았지? 야, 그럼 내가 지금 이미 간접적으로 그림을 그려줬다. X값의 중점 대입한 게 노란색에 위치해 있어. 함수값 가운데 있는 애가 빨간색 위치해 있어. 누가 더 커요? 노란색이 더 크죠? X값의 중점 대입한 게 더 크죠? 뭐라고? X값의 중점 대입한 게 함수값의 가운데 있는 숫자보다 더 크죠? 그림을 그려보니까 판단할 수 있다고. 자, 따라서 결론이 뭐냐면 일단 관계식은 이거야. F 자 2분의 A 플러스 B와 자 함수값의 중점에 해당하는 2분의 FA 플러스 FB가 자 요거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자 누가 더 크다고 했어? 함수값의 중점보다 중점의 함수값이 더 크니까 이렇게 된다.
자, 지금 써준 게 위로 볼록의 표현이에요. 문제 풀 때 나옵니다. 딱 보고 위로 볼록 해석할 줄 알아요. 자, 그럼 말로 쓰자. 이거는 그림이지만 말로 외우는 게 중요해요. 자, 이건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x값 두 개의 중점이지. 그거 대입한 함수값이지. 그럼 이렇게 얘기하자. x 중점의 함수값. 그럼 얘는 뭐라고 할 수 있어? 함수값 a, b의 가운데 있는 애니까 얘는 함수값의 중점이라고 해도 되죠. 누가 더 크다고? 얘가 더 크다. 말이 좀 헷갈리지? 중점의 함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로까지 외우는 거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로 볼록을 표현하는 식 중에 하나예요. 원래 딴 것도 더 있어요. 근데 그건 다는 안 할 겁니다. 자, 근데 요거를 좀 얘기하려고요. 또 수능 문제인데 수능 문제를 풀라는 게 아니라 얘기만 좀 하려고요. 지금도 나오는데 내가 요새는 수능 문제를 안 풀어봐서 확인을 정확하게 못 해드리겠는데 예전에는 어떤 문제가 많이 나왔냐면 새로운 공식 증명하는 문제들이 수능 문제로 나왔었어. 그럼 이거는 수능 공부하는 애들 다 배웠었거든. 지금도 하고 있어. 그럼 무슨 문제가 나왔냐면 잘 들어봐. 아이디어가 이거였다. 여러분 수학 상황이 끝나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약간 뇌리를 스치는 것 중에 하나가 중점하면 뭐가 떠올라? 고등 내용에서만 중학교 도형 말고 중점하면 뭐가 떠올라? 언제 중점 같은 거 좀 구체적으로 다뤘어? 평면 좌표에서 중점의 좌표는 물론 가운데 있는 점인데 내분점, 외분점 개념 중에서 어떤 거랑 칠했어? 내분점하고 칠했지. 이해됐냐? 그게 정확하게 1대1 내분점이라고 부를 수가 있었죠. 얘랑 다. 그치? 그럼 중점을 1대1 내분점의 함수값. 얘를 함수값의 1대1 내분점이라고 불러도 된다. 이해됐니? 평면 좌표 개념이란 말이야. 그럼 수능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거를 이렇게 바꿨어요. 1대1인 거를 짜증나게 m 대 n 내분점으로 바꿨어. 수능 문제가 변형이 됐어. 자, 그럼 이게 뭐를 뜻하는지만 좀 이해하면 돼. 감동해야 돼. 그냥 저렇게 좀 확장될 수 있구나라는 것만 느껴보자. 야, 1대1 내분점은 무수히 많은 내분점 중에 딱 하나잖아. 2대3, 3대2 이렇게 막 100대 99 되게 많잖아. 그 중에 딱 하나지. 근데 수능 문제에서 뭐를 물어봤냐면 그냥 m 대 n이래. 그냥 m 대 n이래. 그러면 내분점을 아우르는 모든 내분점을 하나의 멘트로 표현한 거 맞냐? 그럼 여기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1대1 내분점도 포함되어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얘는 다시 말하면 여기 빨간색으로 글씨 쓴 거는 중점일 때만 쓸 수 있는 거야. 물론 이게 중요하긴 해. 중요하긴 해. 당연히 이건 정의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데 굳이 L 투집을 잡으면 중점 아니면 못 쓰는 거야. 중점 아니면. 이게 어떻게 보면 단점인데요. 수능에서 뭐를 물어봤냐면 중점 아닌 것까지 되냐? 중점 아닌 것까지 되냐? 라고 물어봤어. 그걸 지금 풀 수는 없어. 증명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결론은 된다는 거를 증명하는 거를 찾는 거였어. 근데 니네가 나중에 고딩이 되셔가지고 많은 수능 기출문제,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데 기출문제 왜 푸는지 아니? 니네 나중에 니네 위에 성격들 있는 사람들 보면 공부한 사람 분명히 있잖아. 한번 물어봐봐. 주변에 아는 형, 누나, 언니 있으면 물어보란 말이야. 수능 기출문제 풀는지 물어봐봐. 출제 경향 분석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 출제 경향이 사실 최근에 많이 나오는 거 공부하려고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과거에 나왔었던 수능 기출 문제들에서 새로운 지식을 공부하는 거거든. 이거는 문제집에도 안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이야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거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보면서 얻는 정보는 새로운 지식 습득하는 거지. 단순히 이런 유형 있구나 그게 끝이 아니야. 수학은 개념이거든. 그래서 결론은
원래 외우려고 했었던 중점일 때만 됐던 어떤 단점이 있었던 이 시기 중점이 아니어도 된다 라는 새로운 지식까지 습득을 한 거라. 이게 나중에 해 이거. 알겠어요? 자, 부등호 방향 그래서 안방 똑같아. 자, 그럼 말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m 대 n 내분점의 함수값이라고 할 수 있겠지. 알겠니? 그럼 얘는 뭐라고 써? 함수값의 m 대 n 내분점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일반화시켜도 되더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파생된 어떻게 보면 좀 더 일반화된 공식이에요. 당연히 나뭐 이번에 빨간색만 알아도 돼. 얘네가 아직 코딩이 아니니까 그것까지 할 필요 없는데 자, 빨간색은 좀 기억을 하죠. 자, 이게 위로 볼록을 뜻하는 식이에요. 자, 그럼 아래로 볼록은 정리만 하자. 느낌상 아래로 볼록은 어떻게 될까요? 부등호만 뒤집으면 됩니다. 자, 따라서 F 자, 2분의 A 플러스 B 하고 2분의 FA 플러스 FB 자, 옆에 써있죠? 함수값의 자, 중점의 함수값 함수값의 중점 그때는 부등호가 안 되다라는 거. 자, 알겠나요? 자, 이거 증명 안 할 거야. 저거랑 그림의 구조가 똑같아. 알겠지? 자, 한글을 옆에 써놨으니까 따로 안 쓰겠습니다. 그럼 얘도 중점이 아니라 n 대 n 내분점일 때도 얘도 돼요.